다음은 이제 Q&A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항목인데, 임원, 주요 주주, 특정 주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, 이거를 해야 되는데, 내가 요렇게 딱, 요렇게 10만 주, 요렇게 딱 매매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다음에, 이걸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, 라는 질문이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정해놨고요.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 어기면 안 되는데 내가 공시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. 허 부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. 이게 우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는 주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보고 계획이 아니라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자가 하는 거고, 계획 보고는 30일 전에 공시를 하고 30일 동안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50억 또는 1%, 이렇게 규정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도입한 거고, 이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예,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, 그런 부분이 있고,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질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는데, 쉽게 얘기하면 거래계획 보고서에 공시 나간 것과 실제 결과 보고서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, 이 지분 공시죠.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주고 현황 보고서의 결과와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. 이 거래계획이 10억 원어치 매수한다 공시했지만 실제는 5억 원어치 매수해도 괜찮은지. 안 괜찮죠. 안 괜찮죠. 이거 안 되죠. 이러면 안 되는데 예외사항이 좀 있죠. 왜냐면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,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니까. 이게 또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한 달 전에. 한 달 전에 얘기가 한 달 이후에 거래할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딱 맞는 게 이상한 거고.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라는 거죠. 이제 보면은 뭐 거래 계획이나 거래 가격 수량, 거래 기간 등 이제 보고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, 이게 한 달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 규모가 30%, 위든 아래든 30% 정도를 용인해 주겠다. 탄력적으로 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얘기는 어, 거래 계획 보고는 정정이나 취소가 안 됩니다. 보통 일반적인 공시는 정정이나 이런 뭐 잘못 쓰거나 의사결정이 바뀌면 정정이나 취소를 그냥 올리는 대로 되고,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데, 거래 계획 보고 자체는 올리면 다 유보로 떠요.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. 승인이 필요한 공시다.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 그 취소 사유가 6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시가의 변동입니다. 급격한 변동. 그 시가가 최초 거래계획 보고 나갔을 때 주당 단가의 위로든 아래든 30% 이상 변동, 터치인 방식 종가를 얘기했을 경우, 여기 나오죠. 뭐, 여기서 뭐, 사망, 파산, 시장 변동성의 확대. 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그럼 어느 정도냐? 변동성이라는 건 30%, 전일 종가의 30%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, 이런 경우는 괜찮다. 취소를 받아준다는 거예요. 취소를 받아준다는 겁니다.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음, 취소를 할 수 있죠. 근데 아까 지금 질문처럼 10억 원어치인데 이런 사유가 없이 그냥 내가 단순 5억 원어치만 매수했다. 그럼 공시는 이제 5억 원 매수하고 끝났겠죠. 그다음에 뭐 후속 공시가 안 나가면 나중에 우리 감원이 형이 조사를 이게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최대 그 과징금이 시총의 0.2%인가? 그럴 거예요. 0.02% 정도. 시총의 0.02%. 그 시총은 거래계획 보고를 제출하기 전일 종가 회사의 시총의 0.02%, 최대 2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투자조합이나 뭐 우리 그좀 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그 M&A 플레이어 분들은 그냥 쌩깝니다. 그냥 그 2%, 0.02% 내고, 그냥 내자. 내자. 이거 내서 시장 흔드는지 그냥 나 낼 거야. 이런 분들도
꽤 계십니다. 꽤 계시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M&A 플레이어 하시는 분들이고, 우리는 이제 회사인 거고, 회사의 임원, 거의 대부분이 임원 주요 주주이시고, 회사가 냈다라는 건 최대 주주나 최대주 특수관계자나 임원분들이시기 때문에, 좀 오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고, 요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된다.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. 취소를 하면 또 취소한 다음에 다시 사겠다고 하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돼요. 그게 안 되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금액이 이게 뭐 10억원치 산다고 했는데 뭐 한 8억원치 샀다. 제가 봤을 때 30% 변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. 예,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직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, 공시낸 금액의 130에서 30%. 그 정도를 좀 버퍼로 둔다. 이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. 규정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. 그 안에서 뭐 변동해도 뭐 원칙은 원래 주식 수예요. 자기 주식 취득 그 공시를 빗대어서 한다면 주식 수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이게 그 자기 주식 그것처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준이 50억과 1%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. 예, 그래서 130%하고 70% 사이를 좀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회사들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들 최초 거래계획 보고하고 실제 지분 공시의 결과가 그 사이에 있는 회사들은 뭐 과징금 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요거는 이제 130%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10억 원을 매수한다 공시했지만 5억 원, 요런 극단적으로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50% 넘었으니까. 근데 주식수가 같다. 그러면 뭐 그러면은 뭐 억셉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. 억셉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주식수가 같은가. 주식수를 맞추든 돈을 맞추든 뭐 그 둘 중에 하나 맞춰야죠. 근데 이두저도 아니다. 그럼 최소한 그 130에 70 사이는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였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